50대, 60대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모아둔 돈으로 은퇴 후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뉴스에서는 노후 파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벌어도 부족하다는 말만 들리죠. 그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달려왔는데 정작 내 은퇴 후 삶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축도 했고 연금도 있다지만 과연 충분할까요? 지금부터 진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노후 파산? 이 돈 없으면 당장 일해야 합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솔직히 한 번쯤 이런 고민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죠? 내가 가진 돈으로 은퇴 후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충분히 준비했다라는 확신보다는 모자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더 크실 겁니다. 사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고 얼마나 현명하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달라지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실과 사례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1. 돈이 부족하면 벌어지는 비극적인 현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비로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엔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이 포함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문제, 대출 상환 등이 생기면 이 금액이 훌쩍 뛰어오릅니다. 문제는 상당수 은퇴자가 이 정도의 돈을 꾸준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례 1, 연금만 믿고 퇴직한 김씨의 이야기. 김씨 62세는 공무원 퇴직 후 매달 나오는 연금 18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보니 연금만으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더군요. 전기료, 난방비, 간단한 외식비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퇴직 1년 만에 경비원 일을 시작했지만 체력은 이미 50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미리 더 준비했더라면이라는 후회만 남았죠. 2. 돈이 없어도 놀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은퇴를 휴식과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젊어서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자.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돈은 계속 나가고 경제적 불안감은 커지며 심리적 안정감도 사라진다는 점이죠. 가만히 쉬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돈도 없고 일할 기회도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례 이 사장님이었지만 지금은 배달 라이더. 박 씨 58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했습니다. 평소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켰지만 은퇴 후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초반엔 쉬면서 버티겠다고 생각했지만 1년 만에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배달 라이더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바이크를 타며 느끼는 체력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할 수 있을 때 계속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를 감추지 못합니다. 3. 준비만 잘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큰 자산을 가지고 은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은퇴 후엔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거나 지출을 최소화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사례 3, 귀농 후 자급자족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이씨. 이씨 64세는 도시에서 은퇴한 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가진 돈이 부족했지만 주택을 직접 개조하고 소규모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필요한 돈은 5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파트타임 강의를 하며 충당했습니다. 그는 돈이 부족하면 돈만 보인다. 하지만 돈 대신 삶의 방식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전략. 소비 습관 점검하기. 먼저 자신의 지출을 냉정히 분석해 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기회 만들기. 은퇴 후 일자리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력이나 취미를 살려 소규모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자산의 구조를 바꾸기. 고정 비용이 높은 집에서 사는 대신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시골로 내려가 주거비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노후 준비는 막연히 잘 되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돈 없으면 놀지 말고 일하세요. 이 말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 칼럼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은퇴 후에도 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출을 줄이고 자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말들은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오늘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후가 막막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노후를 바꾸는 핵심 작은 경제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경제를 꾸리는 데 능숙하다는 겁니다. 작은 경제란 무엇일까요? 바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예시 시골로 이주해 소규모 자급자족 생활을 꾸린 박씨의 사례. 박씨 63세는 은퇴 후 서울 생활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지방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텃밭을 가꾸며 일부 식재료를 자급자족하고 마을 커뮤니티에서 소소한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월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 결과 매달 100만 원 미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박 씨는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구조를 만들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돈에 쫓기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큰 자산이 아니라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2. 은퇴 후 소득 작지만 꾸준한 돈벌이의 힘.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 노동 강도 높은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약해지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가볍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 취미를 수익으로 전환한 이 씨의 이야기. 이 씨 59세는 은퇴 후 공예를 배우며 취미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SNS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면서 소규모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현재 그는 주 2회 정도만 작업하면서 월 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돈을 벌겠다는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니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부담이 적으면서도 만족감이 높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이런 기회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3. 고정 비용을 줄이는 지혜. 노후 재정 관리의 핵심은 지출을 통제하는 겁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고정 비용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주거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같은 고정 비용을 줄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시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김씨 부부. 김씨 65세는 은퇴 후에도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큰 아파트에 살며 차도 2대를 유지했죠. 하지만 퇴직 후 2년 만에 예금이 거의 바닥나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으며 차도 한 대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주거비와 자동차 유지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불편할까 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단순하고 간소한 생활이 더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4.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소득 관리 방법. 은퇴 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이런 불안을 줄이려면 돈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방 한 칸을 임대하거나 남는 공간을 활용해 고정 수입을 만드는 방법. 소액 투자, 안정적인 배당주나 채권 등의 투자에 매달 작은 수익을 얻는 방법. 지역 공동체 참여, 지역에서 일손을 돕거나 재능을 활용해 소소한 보상을 받는 활동. 이런 방식들은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연결이 노후를 지탱한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정만이 노후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 친구, 커뮤니티와의 교류는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고립감을 방지합니다. 예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정씨의 이야기. 정씨 67세는 은퇴 후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느꼈지만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작은 행사에 참여하고 마을 사람들과 농산물을 나누는 일이 내 삶에 활력을 준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더라도 이처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노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실천들, 소비 줄이기, 꾸준한 소득 창출, 고정 비용 관리, 사회적 연결 유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바꿀 큰 변화로 이어질 겁니다. 노후 파산?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